화장실 인테리어 이거 잘못하면 진짜 돈 2번 버립니다.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처음에는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 곰팡이 올라오고 냄새 올라오고 물도 안 빠지고 심하면 아랫집 누수까지 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공사할 때는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욕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후회하는 포인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돈 쓰고 평생 후회하는 욕실 인테리어 5가지, 이거 진짜 모르고 하면 나만 후회합니다. 마지막에는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예쁘다고 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와 호텔 같다 이 느낌인데 막상 살아보면 물이 금방 식고 관리도 힘들고 심하면 아랫집 누수까지 갑니다. 조종욕조는 구조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구조입니다. 타일 구조 자체가 줄눈, 타일, 접착층으로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조는 일반 바닥이 아니라 항상 물을 담아두는 구조입니다. 물이 100에서 300리터 계속 담기고 압력이 계속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줄눈 사이로 물이 조금씩 침투합니다. 또한 졸리컷한 모서리, 줄눈 라인으로 누수가 시작됩니다. 시공 시 욕실이 좁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종욕조는 맞춤이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장은 다릅니다. 벽체 만들고 타일 두께 들어가고 방수층이 들어가고 결국 공간이 줄어듭니다. 좁은 욕실에 넣으면 동선이 꼬이고 사용이 불편해집니다. 마감이 타일 구조라 물이 빨리 식습니다. 타일은 열을 유지하는 재질이 아니라 열을 뺏는 재질입니다. 때문에 온수를 받은 후 바로는 따뜻한데 1, 20분 지나면 확실히 식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에 더 스트레스를 줍니다. 타일이 많으니 줄눈이 많고 모서리도 많아집니다. 이건 곰팡이가 생기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대비 실사용률이 적습니다. 많은 공사비를 들여 호텔처럼 보기에 좋고 매번 사용할 것 같지만 실사용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조종욕조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공간이 넓고 계획 잘하고 방수 제대로 하고 예산이 넉넉하면서 사용 목적이 확실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욕실 기준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덧방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1, 2년 지나면 타일이 들뜨고 곰팡이 올라오고 심하면 아랫집 누수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 뜯고 다시 합니다. 이게 바로 싸게 했다가 2번 돈 쓰는 구조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을 뜯어보면서 느낀 건 덧방은 조건 모르고 하면 거의 후회합니다. 덧방은 기존 타일 위에 그대로 덮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방수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실 방수층은 보통 10에서 15년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약해집니다. 때문에 구축 아파트에서는 아랫집 화장실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덧방하면 겉은 새 건데 속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덧방은 구조적으로 접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타일 위에 접착제를 한 번 더 올리는 구조라서 하중이 두 겹으로 쌓입니다. 시간 지나면 타일 들뜸, 줄눈 깨짐, 타일 탈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 타일이 통통 소리가 나면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타일 위에 다시 타일을 붙이는 방식이라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건 생각보다 체감이 큽니다. 벽, 타일, 접착층이 추가되면서 사방으로 몇 센치씩 줄어듭니다. 욕실은 원래 좁은 공간이라 조금만 줄어도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바닥 높이도 높아져 눈 걸리고 슬리퍼 걸리고 생활에 불편을 느낍니다. 결국 덧방을 함으로써 기존 문제가 은폐되고 수명은 더 짧아집니다. 이게 덧방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기존 욕실에 누수, 곰팡이, 배관 문제 이런 게 있어도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겉은 새거, 속은 문제가 있는 상태로 결국 나중에는 터지게 됩니다. 근데 덧방을 원하는 고객이 있고 덧방을 추천하는 업체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누수 없고 타일 상태가 완전히 양호하고 구조적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에 맞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타일 덧방을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타일 유가는 바닥이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호텔 느낌이 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샤워하고 나서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타일 유가는 예쁜 대신 불편을 사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타일 유가는 배수구 위에 타일을 덮는 구조입니다. 즉 물이 빠지는 구멍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빠질 공간도 부족합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공기 흐름이 막히면서 배수가 느려집니다.
이건 시공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샤워하면 거품, 물, 머리카락 이게 같이 내려가야 하는데 타일 유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발밑에 물이 고이고 샤워가 끝나고도 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면 진짜 스트레스 됩니다. 타일 유가는 구조가 닫혀있는 형태라서 이물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이거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배수 속도도 확 떨어집니다. 결국 물 안 빠짐, 청소, 물 안 빠짐, 청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일반 유가는 뚜껑 열고 바로 청소하면 끝입니다. 근데 타일 유가는 타일판을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무겁고 번거롭고 자주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청소 안 하게 되고 막힘, 냄새로 이어집니다. 환풍기를 달았는데 냄새가 더 올라오는 집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담배 냄새, 음식 냄새, 하수구 냄새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공동 배기관 구조 때문입니다. 환풍기 성능이 약하거나 댐퍼가 없으면 외부 공기가 역류해서 내 욕실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옥상까지 배기가 잘 되려면 저정압보다는 고정압 환풍기가 힘이 더 좋습니다. 공동 배기관에서 공기가 역류돼서 우리 집으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풍량이 줄어들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배출해주는 정풍량 환풍기를 추천합니다. 일반 환풍기는 바람이 약해서 저항이 발생하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정풍량 환풍기는 이걸 커버해 줍니다. 또한 평상시 공동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냄새를 차단해주는 전동댐퍼 기능도 있는 게 좋습니다. 환풍기는 고정압, 정풍량, 전동댐퍼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습기 제거를 위한 복합 환풍기를 사용한다면 곰팡이 없는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다 끝났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험한 전문가들만 아는 원인입니다. 배관 안에 20-30년 쌓인 슬러지나 공사 중 먼지, 이물질 등으로 배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실 인테리어는 타일보다 중요한 게 배관 상태입니다. 공사 전이나 화장실 철거 전 배관 상태나 급배수 누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욕실은 처음에 제대로 하면 사는 내내 편하고 잘못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 됩니다. 싸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비싸지는 겁니다. 지금 욕실 인테리어 고민 중이시면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제가 기준 잡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